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절이 바뀔 때 공기 냄새부터 싹 달라지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느낌. 가을의 문턱에서 시작되는 아주 강력한 변혁의 에너지, 신금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뜨겁던 여름의 기운이 스르륵 가라앉고 모든 게 안으로,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딱 하고 열매를 맺는 그 시간. 네, 바로 가을의 문턱이죠. 정말 고요한데 그 안에 엄청나게 강력한 변화가 꿈틀거리는 그런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모든 걸 거두어들이고 불필요한 건 싹 쳐내고 정말 날카로운 본질만 남기는 힘, 그리고 그걸로 새로운 판을 짜는 이 어마어마한 힘, 대체 이 에너지 정체가 뭘까요? 동양 철학에선 이걸 바로 신금이라고 불러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단단하고 예리한 기운이죠. 말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고 에너지를 안으로 꽉 다져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금이라는 개념, 그냥 동양 철학으로만 보면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을 써볼까 합니다. 바로 서양 철학 거장 3명의 안경을 빌려서 이 신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겠죠? 자, 첫 번째 렌즈의 주인공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입니다. 이분은요, 모든 생명체 안에 꿈틀거리는 어떤 근원적인 힘, 이걸 생명의 약동이라고 불렀거든요. 과연 이 개념이 신금의 내면을 정제하는 과정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말한 생의 약동은요, 쉽게 말해서 씨앗이 흙을 뚫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모든 생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초적인 힘이에요. 근데 이게 신금이랑 정말 놀랍도록 비슷해요. 왜냐하면 신금도 여름 내내 밖으로 뻗어나가던 에너지를 안으로 쫙 모아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생의 약동도 똑같이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본질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장이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금의 에너지는 마치 거친 원석을 깎고 다듬어서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겉에 붙은 불필요한 것들을 싹 깎아내고 그 안에 숨겨진 순수한 본질, 핵심 가치를 드러내는 과정. 이게 바로 내면의 정제인 셈입니다. 그럼 이런 신금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보통 굉장히 분석적이고 판단이 빨라요. 그리고 목표를 딱 정하면 어떻게든 결실을 맺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뭐랄까 타고난 전문가 혹은 실무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제라는 과정이 과연 늘 평화롭고 아름답기만 할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렌즈,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를 통해 보면요. 신금은 훨씬 더 강렬하고 심지어 투쟁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그냥 조용히 성숙하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부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죠.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그냥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넘어서서 더 강해지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거든요. 니체의 눈으로 보면 신금의 시기는 바로 이 힘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때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수학이 아니에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자기 자신과 벌이는 치열한 전쟁인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찌릅니다. 신금의 시기는 휴식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안으로 꽉꽉 눌러 담아서 그 폭발력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다이나믹한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이 고통스러운 단련의 과정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체는 이걸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라고 했죠. 내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 이 투쟁 자체를 끌어안고 긍정할 때 비로소 진짜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렌즈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가장 창의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질 들레즈입니다. 과연 들레즈의 눈으로 본 신금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연결과 창조를 만들어낼까요? 들레즈의 관점은요, 진짜 급진적이에요. 그에게 신금은 이런 거예요. 낡은 건물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허물어버려요. 이게 탄령토화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자재들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막 연결해요.
이게 새로운 접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 이게 재형 토하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습관이나 생각의 틀을 그냥 부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완전히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금은 우리 내면의 회로를 아예 새로 까는 리와이어링 같은 거예요. 그냥 조금 고치는 개선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그런 창조적인 잠재력 그 자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철학적인 관점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신금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비로소 신금의 전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먼저 베르그송처럼 내면을 정제하면서 나의 본질이 뭔지 발견해요. 그 다음엔 니체처럼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투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면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들레스처럼 기존의 나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겁니다. 정제, 투쟁, 재구성.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결국 신금이란 뭘까요? 이건 멈춰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바로 과정입니다. 지금의 나를 갈고 닦아 정제하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투쟁하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나를 창조해내는 바로 그 역동적인 흐름, 그 자체가 바로 신금인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지금 이 가을, 여러분의 삶에서 수확하고 단련하고 또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부분은 과연 어디 있나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